이게 전세 계약할 때 그 담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담보 내용을 설명을 우리가 듣잖아요.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의무는 공인중개사한테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의무가 분명히 있고요. 이걸 예. 어기게 뭘 잘 들어야 되면 됩니까? 들으시면 안 되고요. 예. 직접 등기부를 떼보셔야 돼요. 아, 직접 등기부를 떼봐라. 네, 등기부 떼는 거 어렵게 생각하실 게 전혀 없는데 요즘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예. 젊으신 분들은 그냥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예. 내가 정확한 호실만 알면 이름도 몰라도 돼요. 예. 그냥 그 호실에 등기부를 떼보시면 돼요. 열람 등기부 등본. 네. 또는 그리고 뭐, 폐쇄 예. 등기부 등본까지 다 떼보시길 저는 말소 상황 포함이라고 그렇죠. 해서 예. 떼보시길 권해드리는 예. 게 물론 말소된 거는 지금은 효력이 없지만 예. 예를 들어서 한 뭐 1년 내에 압류, 가압류, 취하, 압류, 가압류, 취하 이게 취하. 막 들어있어요. 아우 찝찝해. 그러면 그런 예. 것들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흔적들도 그걸 언제 떼보셔야 되냐면 계약 전에 떼보시고 계약 직후에 떼보시고 잔금 때 떼보시고 잔금 다음 날도 떼보셔야 돼요. 근데 네. 저도 굉장히 좀 까칠한 사람이어서 저도 그렇게 하는데 네. 저처럼 까칠한 사람이 거의 많지가 않은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계약 직후나 잔금 직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 뭐 직전에 그러니까 네. 제가 등기를 그냥 계약을 하고 난 그럴 수 다음에 있어요. 잔금을 치르는 어떤 기간이나 바로 그 직전에 잔금 내기 바로 직전에 사실은 뭐 대출을 더 받았다든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전입신고의 효력이 예. 이길 0시를 기준으로 발생을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날 잔금일에 만약에 근저당 등기가 들어갔다면은 예. 근저당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물론 우리가 이 집에 대한 우선순위를 잃게 되는 건 맞는데 직후에 알게 되면 바로 고소하고 바로 여기에 대해서 모든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래도 2년 뒤에 아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행동할 수가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직후에 알면 바로 고소를 어떤 고소를 하면 됩니까? 뭐 사기 이거는 고소도 사기입니까? 가능하고요. 지금은 예전에는 이거 사기 안 받아줬는데 예. 근저당 건 거 가지고는 예. 이제는 전세 사기인 거죠 이거는. 아, 네. 그렇군요. 네, 전세 사기의 유형으로 아예 박아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경찰이 보여주는 전세 사기 유형 리스트에도 적혀져 있어요. 네, 공인중개사도 이 집은 굉장히 깨끗하다. 네. 뭐 선순위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잔금 직전에 한 번 더 떼주겠다. 앞에서 뭐 열람 등기부는 떼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믿지 마시고 한번 떼봐라는 거잖아요. 네, 계속 그리고 계약할 때 녹음하시면 좋아요. 계약할 때 녹음해라. 네, 왜냐하면 거의 기자가 돼야 되네. 전세 세입자가. 녹음을 해놓으면 이 공인중개사한테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나중에 하게 될 때 그렇죠. 엄청 좋은 증거들이 돼요. 어. 자기는 설명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나는 설명을 못 들었다 내지는 잘못된 설명을 들었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그렇죠. 증거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계약서에는 그런 게 안 적혀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 녹음 자료가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물론 녹음하신 걸 외부에 유포하거나 제3자에게 공유하시면 안 되고요. 아. 그냥 보관하고 계세요. 보관했다가. 그러다가 아무 문제 없으면 나중에 이 집에서 나가고 몇 년 지나서 폐기하시면 되고 예.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살려서 법정의 증거로 사용하시는 데에는 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아유, 이게 지금 저 민간인들끼리 그냥 시민 대 시민이 서로를 믿고 굉장한 거금 수억 원에서 뭐 10억 원이 넘는 그런 고금을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공포는 대단할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럼요. 예. 저도 전세 들어갈 때 그런 생각하면서 전문 변호사인데. 그럼요. 예. 또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남편이랑 저랑 녹음했냐고 말하면서 그죠. 이게 일단 전세 사기를 안 당하는 법보다는 전세를 안전하게 계약하는 법이네요. 그러면 네. 전세를 안전하게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은데 네. 좀 나눠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세입자분들은 예. 일단 보증보험 무조건 가입하셔야 돼요. 무조건 가입해라. 네, 보증보험 가입 안 된다. 여기는 예. 이제 기준이 있거든요. 그 보증보험도 너무 높아서. 공시가보다 뭐 높게 잡았다든지 이러면은 안 돼요. 예. 그런 물건은 전세 계약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월세로 조금 돌리고 예.
가입이 되는 범위 한해서 보증금을 설정을 하시던지 그 집이 꼭 좋으시면. 아, 네, 그리고 가입이 됐는지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중간에도 또 한 번 확인하실 필요도 있고요. 허그치게. 예. 그리고 뭐 등기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왜냐하면 이 등기부 자체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드물지만. 등기부를 오늘 등기부를 떼준 척하면서 한 달 전 등기부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떼보는 것만큼 정확한 건 없고요. 뗄 때 위에 써져 있잖아요. 발행일자. 네네네. 써져 근데 있죠. 잘 안 보시기도 잘 안 하고, 보여. 그리고 뭐 저 대충 지워서 보여주거나 이러면은 그렇죠. 또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직접 떼보시길 바라고요. 주변 시세를 전세 시세도 좀 알아보시지만 매매 시세도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보시냐면 나 이게 전세 구하러 왔다 그러면 매매 시세 당연히 안 알려주잖아요. 예. 여기 빌라 하나 살려고 하는데 라고 하면서 전화를 좀 돌려보시는 거예요. 아. 제일 좀 싸게 살려면은 신축 빌라 얼마씩 하냐. 시장 동향을 파악해라.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뭐 1억 5천에 팔고 있는데 전세를 2억에 구하고 있어. 이런 건 당연히 안 들어가시겠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것 좀 해야 되는데 신탁 등기가 된 물건이 있어요. 신탁 등기가 뭐죠?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예. 돈이 부족한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래서 건축주가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하고 뭐 땡땡 자산 신탁 뭐 이런 회사랑 계약을 해서 회사한테 신탁으로 소유권 등기를 넘기고 그 임대차 같은 거는 이제 집주인이 계속 계약을 하는 구조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때는 어쨌든 간에 형식적으로 집주인은 신탁사예요. 예. 그래서 그 신탁 회사의 동의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아, 이게 공동 소유주가 되는 거네요? 공동이 아니고 예. 법적으로 보면은 그 신탁 회사 소유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집 지을 때 돈을 빌려준 신탁사에 그래서 나중에 다 갚게 되면 다시 신탁 계약에 의해서 다시 돌려주기야 하겠지만 그거는 예. 그 둘 간의 관계일 뿐이고 예. 세입자인 내 입장에서는 진짜 집주인이랑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등기비 등본에 신탁 등기가 네. 돼 있는 물건. 그럼 보통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내가 이 집 지었고 예. 그냥 돈 빌리려고 그냥 담보 신탁 해놓은 것에 불과하고 그래서 그냥 나랑 계약하시게 되면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 얘기를 하는데 물론 돌려주면 문제가 없죠. 근데 그게 절대 아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신탁회사에 연락을 하셔서 내가 이게 세입자로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실을 통지 받았느냐, 동의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탁사의 동의도 같이 받으셔야 돼요. 야, 신탁사 이것도 사실은 어지간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시는 게 안 하는 게 낫네. 그럴 수 있죠. 예, 네. 찜찜하네 이것도. 아니면 뭐 월세 비중을 많이 높이시든지. 그래야 네, 되겠습니다. 보증금을 적게 하시고. 예.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 있어요. 예. 다세대는 호실별로 등기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201호 따로, 예. 301호 따로. 예. 그래서 그 호실만 보시면 되는데 예. 다가구는 건물 전체와 토지 등기부, 건물 전체 등기부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근데 실질적으로는 10개 호실이 살고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경매 넘어갔을 때 나보다 먼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은 세대들은 먼저 보증금을 받아가게 돼 그 있거든요. 순서예요? 네. 예. 그래서 근데 나는 그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등기부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미 사람들은 살고 있고. 네. 그래서 집주인에게 요구를 하셔서 아니면 공인중개사에게 요구를 하셔서 이 앞선 순위로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게 뭐 확정일자 부여 현황 같은 걸 보시면 돼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네네. 전입세대 열람 확인원 뭐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전입세대 열람 확인원. 네. 그런 거는 주민센터에서 집주인이 떼면 다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보시고 10억짜리 집인데 앞에 9개 호실이 다 1억의 보증금에 들어가 있어. 그럼 나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죠. 예. 이미 꽉 찼는데. 예. 그런 걸 보셔야 돼요. 이 사건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다가구가 요즘 거의 팔이 날립니다. 이거 잘 아셔가지고. 그래야 되네. 그러면 집주인한테 일단 떼달라. 그래 떼달라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보고 네. 먼저 온 세입자들이 어느 정도로 보증금을 받고 있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본인이 한참 후순위인 데다가 시세와 거의 근접하다 하면 안 하는 게 낫다 이것도. 요거 이제 예. 내년 1월부터는 중개사법에 아예 명시한다고 해요. 개정을 해서. 이제 다가구 경우에 앞선 순위 보증금 꼭 알려줘라. 예. 그리고 국세, 지방세 밀린 거 있는지 중개사가 확인해서 알려줘라. 라는 거를 확정적으로 이제 법을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또 속이면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접 확인하시는 방법밖에 없다. 아까 에스크로 제도가 왜 잘 안 된다고 하셨죠? 에스크로를 해서 어쨌든 그 돈은 그러면 예. 은행에 묶여 있어야 되잖아요. 은행에 묶여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목돈을 이용해서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집값을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철저하게
집주인 입장이나 이제 매수자 입장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맞아요. 사람의 입장인데 네. 극우 이유 때문에 민간 거래에서 이렇게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게다가 주택보증보험이랄지 이런 공적인 기관까지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금융기관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세 대출을 네, 해주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이제 공적이고 사회적인 일인데 오로지 집주인이 투자를 잘 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제도를 놔둘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그렇게 되면 전세제도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죠. 왜 전세를 받겠어요, 집주인은? 그 돈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럼요. 은행 이자도 높지도 않은데 예. 목돈을 받을 이유가 없죠. 월세 받는 게 훨씬 낫죠. 내가 집을 오롯이 내 돈으로 소유할 수 있는 집주인이라면. 근데 그걸 이용해서 내 이 집도 가지고 다음 집도 사거나 예. 아니면 뭐 이 목돈을 이용해서 어디에 투자를 하거나 예. 그럴 목적으로 전세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네. 그럼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을 하면 월세화가 촉진이 될 것이고. 그럴 수도 있고 뭐 강제를 네. 한다면 그렇죠. 아니면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은행에서는 이제 은행이 가운데 계약자가 돼서 예. 집주인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담보대출로 일으켜주고 그렇죠. 뭐 그런 식의 약간 변형된 네. 에스크로 형식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좌우지간 여하튼 제3의 금융기관이 네. 에스크로 제도를 하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할 거는 같은데 네. 이거를 하면 월세가 촉진화되고 월세가 이율이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겠습니다. 그 월세 자체가 많아지게 되면 월세가 비싸지게 될 수도 예. 있고 지금은 전세가 있는데 월세를 받기 때문에 월세가 많이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예. 선호도가 높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전세 물건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월세가 비싸지게 되는 그러겠습니다. 역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시장 지금 약간 그 비슷한 게 LH 청년 임대 사업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LH가 임차인이 돼서 집주인과 계약을 하고 네. LH가 다시 청년들에게 아주 적은 금액의 보증금만 받고 약간 뭐 월세 쪽에 조그만 돈만 받고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LH조차 집주인이랑 계약한 게 나중에 사고가 나서 LH에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예. 뭐 청년분들이라면 이용하시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내 돈 들어가는 게 없고 LH 그렇죠. 측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예. 그 제도도 잘 알아보셔서 뭐 이용하실 수 있으면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제를 전반적으로 운용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전세 제도가 정말 계륵이군요. 그렇습니다. 뭐 없앨 예. 수도 없고 함부로 손댈 수도 네, 없고. 해외처럼 월세화를 촉진하면 당장의 이율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주거난 그 다음에 야, 이 월세 내고 나면 나는 소비할 것도 없다. 그렇게 하면 소비 침체로 이어질 거고 경기 침체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를 턱하니 얼마를 내놓고 국가가 어느 정도 대출을 해주고 그러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제 소득으로 한 달에 들어오는 소득으로 월세는 안 내도 되니까 그걸로 이제 소비가 촉진이 되고 그러면은 그나마 경기가 그래도 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기획재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하고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게 예. 다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 예. 전세 사기 일어났으니까 전세 없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참 이게 부동산이 이게 전세 제도가 참 쉽지 주거와 않네. 맞물려 있고 우리가 예. 뭐 뉴욕처럼 뭐 홍콩처럼 그렇게 월세가 뭐 월급 받아서 뭐 50%, 60%, 70%를 월세로 낸다는 구조가 된다면은 그렇죠. 너무 불행해지고 너무 불행해지죠. 지금 또 안 그래도 저출산인데 그렇죠. 그것도 더 악화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국가가 강제적으로 전세 없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 이게 그렇죠. 자본주의 역사에서 그냥 형성이 돼버린 네, 거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자들에 예. 대한 엄벌 그리고 제도적인 보완 같은 걸 이루어가면서 또 예. 계속 보완해 나가야죠. 당장 당했어요. 예, 전세를 당했어요. 그러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전세 빨리 사기는. 움직이셔야 돼요. 일단 예. 임차권 등기부터 먼저 하시고 예. 이거는 그냥 내가 일단 등기에 걸어 놓는 거예요. 예. 이사를 가든 원래는 이사 갈 때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임차권 등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일단은 임차권 등기를 걸어야 뭐 보증보험 가입하셨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요건이 있어요. 집주인한테 3개월 전에 나 나갈게요라고 말했다는 흔적이 예. 있어야 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서 내용증명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그 요건을 못 갖추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걸로. 세입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임차권 등기는? 그럼요. 예. 가장 쉽게 됩니다. 만기만 지나면. 만기만 지나면. 그리고 만기가 지났지 않더라도 예. 명백하게 사기의 정황이 있다면은 임차권 등기가 될 수도 있어요. 아직 만기 안 됐어도 예. 막 경매에 넘어갔다든지 뭐 예. 이 정도에 이르면 가능해요. 예. 그리고 형사 고소가 의외로 중요해요. 이 사람들 벌 줘서 뭐 하겠냐, 잡아봤자 빈털터리면 뭐 하겠냐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집주인 자체는 진짜 뭐 노숙자나 무자력자일 수도 있지만 예.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전 집주인이나 중개사나 뭐 분양 대행업자나 그렇죠. 그런 브로커 같은 세력들은 돈이 있는 자애들일 확률도 있어요.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세입자에게 먼저 변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완전히 생활경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쭉 들어보니까 서민들을 위해서는 진짜 필요한 정보인 것 같고요. 예, 이게 전세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서민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및 로윈내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세영 변호사였고요. 최경영의 경제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